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챕터 7, 8, 9번 도사 환상의 오류, 마녀 환상의 오류, 인식체계 오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의 본능 총 9가지 그 오류로 인해서 우리들이 부자 되기 힘들게 한다고 하죠. 도사 환상의 오류는 유료방이라고 하죠. 돈을 얼마 내고 거기서 찍어준 종목을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문자 주는 대로 사고 팔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처럼 초보자인 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다가 돈을 회비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내고 찍어준 대로 계속 사고 팔면 자신의 그 마이너스 계좌를 금방 플러스 계좌로 만들 수 있다고 유혹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잠깐은 벌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벌 수는 없겠죠. 제가 아는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곳에 해가지고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친구 중에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결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이 오늘도 좀 파란불이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자신의 그 파랗게 변한 그 계좌를 빨리 손실을 회복하고 플러스 계좌로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빠르게 벌고 싶은 마음에 그런 곳에 돈을 내고 돈을 벌고자 하지만 오히려 돈을 잃게 되죠. 그런 회비 100만 원씩 내고 또 자신의 계좌가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 되면 자신의 돈도 잃고 회비 낸 돈까지 해서 더 마이너스가 더 커지죠.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이 이 도사 환상의 오류에서 얘기하고 있죠.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 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근데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있기도 하죠. 인간은 아는 것보다 믿는 걸 더 좋아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항상 공급이 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한 재테크 시장에 도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도사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자칭 차트 도사나 미래를 알려준다는 전문가를 믿고 투자한다. 그러나 결과는 나쁘다. 사람들이 도사 환상에 빠져드는 까다. 나도 처음에 유명 펀드 매니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펀드 매니저를 알게 되고 남모르는 지도와 추천을 받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도 나로부터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곤 했다. 나와 증권사 직원은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예감에 흥분했다. 그래서 많이 벌었냐고 오히려 많이 날렸다.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건 유명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네요.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자칭 도사들은 어떤가? 단기 파도를 타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버 도사들은 대부분 가짜다. 자, 오래전에 한 사이버 도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하루 동안에 버는 유로 정보 조회료가 2천만 원이라고 했다. 한 달이면 6억 원이다. 그런데 그 도사는 고발되었다. 자신이 미리 매집한 주식을 차트 우량주로 회원에게 추천해놓고 자신은 파는 파렴치한 작전을 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사라고 한 주식을 자신이 미리 사놓고 회원들에게 사라고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가면 자신은 팔고 나왔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도사환상에 빠져서 돈을 날리고 있는 순진한 투자자를 보며 안타깝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사들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고발한다. 독자들도 진실을 안다면 더 이상 도사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데 돈 내고 그저 쉽게 3분 요리처럼 쉽게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세이노 선생님이라는 분이 3분 요리, 3분 카레처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재테크는 없다고 했죠. 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해야지 누구에게 그렇게 막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진짜 비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가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보이는데 그 상승폭과 하락 조정폭이 피보나치 수열에 나타나는 0.628과 0.382의 비율을 따른다고 말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주가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가는 파동 이론이 미리 정해준 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진짜 비밀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용어를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엉터리 이론에 불과하며 주창자와 전도자 모두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녀환상의 오류. 마녀환상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마녀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될 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녀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지금은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마녀환상의 오류. 마녀환상에 사로잡히면 성공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복잡한 재테크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공부하지도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단지 부자와 정부를 비난하기만 한다. 마녀환상에 빠지면 평생을 늘 똑같은 목소리로 남 탓만 되풀이한다.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하며 자신을 비참한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 종국엔 재테크와 담을 쌓고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남 탓하는 마녀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가난뱅이로 남을 수도 있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탓하는 성격부터 고쳐라. 남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남 탓, 조상 탓, 친구 탓, 정부 탓, 탓을 하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겠죠.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형으로 구분한다. 내부 통제형은 현재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 받아들인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투자의 결과도 실력의 3분이라고 믿는다.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되기 쉽다. 내부 통제형이 부자 되기 쉽다고 하네요. 반면에 외부 통제형은 운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복권 같다고 본다. 재물은 운을 타고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투자 결과도 운이라고 믿는다. 이런 외부 통제형의 성격은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 조상 탓, 사주팔자,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핑계를 대는 성격부터 고쳐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배고프면 먹고 예쁜 물건을 보면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조그만 일로 쉽게 화내고 울고 낙담하고 들뜨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부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예쁜 물건이 눈에 들어와도 안 사고 놀고 싶어도 일한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인생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라. 공간을 확보했는데 자기가 그냥 놀고 싶다고 놀고 먹고 싶다고 먹고 그러면은 비만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라. 인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 나쁜 균이 침입하면 면역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 나쁜 균을 잡아먹어서 건강을 지켜나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도 방어 시스템이 있다. 바로 정신 방어 기전이다. 마음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신 방어 기전이라는 것을 작동시킨다. 정신 방어 기전 중에 가장 성숙도가 낮은 것이 불행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마녀 환상이라고 한다. 반면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자신의 모자란 점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모자란 점을 되돌아봐야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남 탓만 하고 있다가는 전혀 발전이 없겠죠. 마녀 사냥 대신에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익혀라. 돈 버는 기계를 장만하지 못하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로 전략하는 게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적응이다. 적응하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 마녀 환상에 빠져 낙오하기 쉽다. 그리고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빈자가 더 가난해지는 이유. 자,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무조건 노력한다고 인생과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하되 법칙을 따라야 성공한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은 무엇인가? 80대 20의 법칙이다. 80대 20의 법칙. 1897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파레토 법칙이다. 20% 인구가 80% 돈을 가지고 있고 20% 근로자가 80% 일을 하며 20% 소비자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시장은 점차 양극화된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칙이 마음에 안 드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에 맞서봐야 소용없다. 필요한 건 적응이다. 적응을 잘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적응을 잘한대요, 환경에. 다음에 챕터 9번째, 인식체계의 오류.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해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 올인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을 하면 9번 성공해도 마지막 10번째에
망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 분산 투자하고 살 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수는 행운만 보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다. 누구는 단기 투자로 16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매일 40만 원씩을 번다고 해서 나도 나섰지만 깡통을 찼어요. 단타에 나선 투자자 99%가 장기 보유자보다 못하다는 통계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단타에 뛰어들까? 이것은 모두 인간의 행운 편향 인식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불행을 겪게 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운 평향 인식은 두뇌의 선택적 지각 때문이기도 한다. 선택적 지각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회피하는 우리 두뇌의 인식 특성을 말한다. 백화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눈에 잘 띄고 서점에 가면 좋아하는 책이 눈에 잘 띄는 이치다. 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죠. 하수는 예측하려 하지만 고수는 대응하려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 전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다. 그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꺼림칙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워렌 버핏의 충고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원금을 지켜야 한다고, 첫째도 원금을 지키고 둘째도 원금을 지켜야 한다고 하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배워라.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에겐 복음과도 같았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나는 사주팔자, 관상, 수상이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 미래와 인생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과학으로 그동안 우리를 구속한 점성술사, 애언가, 점쟁이들을 때려눕혔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언제나 불확정성의 원리를 다시 읽고 자신감을 되찾곤 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죠?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하고 세상을 살아볼 만하죠. 이게 확정되어 있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 세상 살맛이 안 나겠죠. 미리 자기 카드패가 보인다면 정말 나쁜 패를 받은 사람은 살맛이 안 나겠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9가지 부의 본능을 했는데요. 마지막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부의 본능 9가지 지루하지만 좀 자세하게 읽고 설명을 했네요. 저도 초보지만 저보다 더 왕초보인 새싹인 분들이 저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저의 실패담, 실수담 자세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의 핵심은 도사 환상의 오류, 그런 유루방에 문자가 오고 무슨 투자 클럽 그런 데서 뭐 유혹의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그런 곳에 돈을 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수액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빠르게 끝낸 이유는 두 번째, 미술관에 간 심리학. 성장 읽기라는 유튜버님의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 미술관에 간 심리학이라는 책을 갖고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빨리 하고 싶어서 부의 본능을 빠르게 끝낸 이유도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밤 12시가 넘었네요.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막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좀 더 공부하고 관망하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